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뉴스를 좀 챙겨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 보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누군가 방해되는 행위를 한다면 참 어떤 마음이 들까? 진짜 한창 몰입하고 있을 때 그러면 너무 화나죠.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네. 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뉴스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도중에 이제 휴대전화 분실 알림이 여러 차례 울려서 관객이 큰 피해를 봤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이건 뭐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분통 터지는 후기 글을 통해서 이 상황이 알려졌어요. 이전 요약을 하면 이전 회차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간 사람이 핸드폰을 찾으려고 영화 보는 내내 분실물 찾기 기능을 눌러댔다는 그런 게 겁니다. 있었어요? 네, 분실물 찾기, 내 핸드폰 분실물 찾기 기능 그게 있는데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알람이 울려요. 어머나. 25분 동안 무려 5번이나 이 알람이 울려서 도저히 이제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누군가 알람을 끄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분실 모드에서는 그게 꺼지지 않더라. 그래서 몰입과 집중이 다 깨진 상태로 정말 언제 또 알람이 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서 그렇겠네요. 영화에 집중을 못하고 모두가 정말 화가 난 채 영화관을 나왔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 영화관은 사실 이것도 평소가 예매하기 굉장히 힘든 아이맥스 관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관객을 더 화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휴대폰 주인에게도 이제 이 글이 이제 닿았던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 사과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전화기가 사실 나는 상영관에 있을 줄 몰랐다. 그래서 정말 의도와 다르게 주말에 영화 관람을 망쳐서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그건 더 밉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근데 이걸 좀 어쨌든 영화는 제대로 못 봤고. 사정을 봐줘야 할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주말은 이제 이 영화 관람이 좀 망쳐버린 게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방수진 시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계속 울리는데 네. 상영을 잠깐 멈춰달라고 해야 될지 그냥 참고 봐야 되는 건지. 저였다고 해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는 영화가 몇 분 남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울리기 시작했다면 저는 사실 극장 측에 휴대폰을 좀 찾아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영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근데 영화 말미다 그러면 저는 굳이 참았을 것 같기도 해요. 영화의 마지막 여운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그 여운을 막 그런 찾는 거에 쏟고 싶지가 않아서 영화에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이런 관람을 방해받는 경우는 사실은 좀 종종 있잖아요. 네, 경험들이. 그런 경험이 방시인도 있으세요? 네, 저는 한국에서 사실 그런 경험이 크게 없었는데 제가 예전 중국에서 생활할 때 그 연극, 가족극 같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조잘조잘 뭐 감상평을 얘기하는 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심지어 이제 공연장을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가도 이 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정말 박차고 나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제 친구가 들려준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좀 만나보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과 영화관을 같이 갔답니다. 그런데 남성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장면이 나오면 너무 큰 소리로 배를 잡고 웃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재밌나 보다 생각했다가 이 강도가 너무 지나쳐서 뭐 영화관이 쩡쩡 울리고 사람들이 목청이 너무 크신가 그 본데. 남성분을 계속 쳐다보니까 정말 민폐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날 이후로 이제 그 친구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네, 이제 끝이 났다라는 참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참 영화관에서 뭐 음식 먹는 것도 어떨 때는 이거는 개인의 자유다. 어떤 분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객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방해 행위 어떤 게 더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좀 자제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이제 다양한 관람 방해 행위가 많아지면서 이른바 관크 논란이라는 게 생겼어요. 관크? 관크라는 거는 이제 관객이라는 말에 지적, 비판이라는 뜻을 이제 크리티컬의 약어를 관크. 네,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원래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 크리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데 이걸 차용해서 실제로 공연상에서 관객이 이제 다른 관객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공연이 끝난 후에 이 뮤지컬 열성 팬들을 이르는 이제 소위 말하는 뮤덕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말 광크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등장한다고 해요. 보면 굉장히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신조어들이 많은데 의자에 몸을 이제 떼고 앉아서 뒷사람의 시야를 굉장히 가려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구리라고 한다고 하고요. 네. 수구려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핸드폰 불빛으로 이제 괜히 켜가지고 주위 사람 막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 꽤 있죠. 폰디뿌리. 반디뿌리? 네, 핸드폰 플러스 깜깜한데 혼자 켜가지고. 폰디뿌리가 된다. 네. 그리고 빈자리로 막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메뚜기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신조어가 많이 있는데 신조어 재밌네요. 이 정도로 지금 아직 우리 공연 관람 문화가 사실 미성숙하다는 뒤집어 보면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톱스타나 이제 아이돌이 캐스팅된 뮤지컬은 정말 공연 시작 전부터 매번 초비상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진짜 아이돌이 등장하면 막 이제 소음을 지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 관객분들만 아니라 배우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앞에서 막 촬영을 하거나 집중을 방해하면 배우들도 재기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듯이 이렇게 관람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시체 관극이 오히려 모범적인 태도로 꼽힌다고 합니다. 참 이 광크 담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한데 오히려 이런 게 우리 문화의 어떤 성장통일 수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어떻게 다 차단하냐.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다 막을 수는 네. 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광크 같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을 해서 공연장 분위기 자체가 좀 정돈된 분위기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 함께 이렇게 작품 보는 영화, 뭐 공연 여기서 어쩐 남을 좀 배려하는 거는 기본 어떤 매너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관람 매너와 관련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뭐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한다는 거 굉장히 기본이고 미덕이죠. 하지만 우리가 즐기는 공연이 과연 나 혼자만의 공연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다수를 위해서 준비한 공연이잖아요. 특히 한국은 또 이런 공연, 또 뮤지컬 같은 이런 공연 티켓비가 굉장히 비싸다 그렇죠. 보니까 공연비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오신 분들은 이 권리 수호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내가 돈 낸 만큼의 뭔가를 그렇죠. 받아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매번 계속 똑같은 이제 공연을 보면서 회전문 관람, 계속 회전문처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나하고 이제 저분하고 완전 오로지 교감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사실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과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이제 뭐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비매너 관객이 분명히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너무 예민한 객석, 너무 경직되고 엄숙한 객석도 과연 건강한 문화이기만 할까라는 좀 그런 고민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찾아온 곳이 뭐 독서실이나 도서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는 좀 다 같이 웃고 숨 쉬며 보는 것이 공연이기도 하니까 이 너무 관크를 혐오하거나 이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가 노력을 좀 해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곤잘레스님께서 유튜브로 극장에서는 앞에 머리 큰 사람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찔리네요. 맞아요. 저희도 다 지금 찔리네요. 찔리네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시를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기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문정희 시인님의 비망록이라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일부 낭독을 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망록 문정희.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네, 문정희 시인의 비망록. 첫 대목이 정말 남을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 다 마음은 그렇게 먹고 마음은 있잖아요. 먹는데요. 참 여러모로 오늘 찔리는 문장인 잘 안 것 돼요. 같아요. 잘 안 그죠? 되죠. 네. 지금 오늘 말씀 나누었던 요 주제도 네. 보면 겉으로만 보면 누구 하나가 잘못한 것 같고 누구 하나가 피해를 입은 것 그렇죠, 같고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정희 시인의 말처럼 사실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핵심은 우리 모두는 어쩌면 나를 너무 생각하느라 맞아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라 오히려 상대의 허물을 막 찾아내면서 살거나 아니면 도리어 내 허물을 내보이면서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남을 좀 더 사랑한다면 조금은 아량과 베품, 배려와 너그러움 그렇죠. 이런 거 가지게 될 텐데 관람을 방해하는 비에티켓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혹은 자신의 관람을 방해한다면 오히려 막 타인의 행동을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도 사실 나에게 너무 집중된 시각과 시야에서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문정희 시인은 말하잖아요. 상대방을 향한 날카로운 칼 같은 시선이 결국 나에게 돌아와서 돌처럼 박힌다. 그래서 아픔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을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실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정희 시인의 작품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에게 되는 그런 그 날카로운 잣대가 결국은 나한테 나에게 돌처럼 돌아오는 가는데. 거군요. 네. 앞서 저희가 수구리라는 거 영화관에서 얘기하셨는데 2095번님께서 경상도 사투리라고. 맞아요. 수구리라 이렇게 네, 엎드려라. 수구려라는 뜻이다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해석을. 네. 자, 시시한가 오늘은 영화관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매너, 남을 배려하는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방수진 시인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